떡장수 할머니의 고아 며느리, 진짜 우리 아들 앞길에 흠집 내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분수를 알아야지.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몰라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죽은 딸 대신 참석한 하나뿐인 손녀의 상견례 자리, 두 예비 사도는 번갈아 가며 입에 담지 못할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떡파는 할머니가 그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떡만 만들며 살아온 저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열심히 사는 것과는 별개로 감당하지 못할 일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억울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우리 손녀 유정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잠이 깼습니다. 유정이의 상견례 날이라서 가만히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부엌에 서서 정성껏 찹쌀을 빻고 팥고물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저는 혼잣말을 하며 반죽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화과자도 예쁘게 모양을 잡고 인절미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사돈될 사람들이 이 떡을 받고 과연 좋아할까? 그저 촌스러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잠이 덜 깬 유정이가 부엌 문을 빼꼼 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유정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한테 아주 중요한 날인데 이 할미가 솜씨 발휘 좀 해야지. 유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준혁이네는 식구도 적은데 좋아하시겠죠? 저는 애써 유정이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정성을 무시할 사람은 없어.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요. 준혁이 부모님이 과연 어떤 분들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유정이가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단정한 원피스 하나를 꺼내 입더군요. 유정이가 거울 앞에서 빙그르르 돌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촌스러워 보이지는 않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유정이는 뭘 입어도 예뻐.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맨 아래칸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고운 보자기에 쌓여 있었어요. 손때 묻은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하얀 천에 쌓인 은비녀가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15년 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제 곁을 떠난 딸 미영이가 남긴 유품이었어요. 비녀를 손에 들자 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 정말 예쁘지? 나중에 정말 특별한 날에만 할 거야. 딸 미영이가 그렇게 아껴하던 비녀였습니다. 딸이 떠난 뒤로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어느새 유정이가 제 등 뒤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거 엄마 비녀잖아요. 왜 꺼내셨어요? 오늘 네 머리에 꽂아주려고. 저는 유정이를 화장대 앞에 조용히 앉혔습니다. 유정아, 오늘은 이거 하고 가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정이의 검고 긴 머리를 빗어주었습니다. 그리 정성껏 쪽을 찐 머리에 조심스럽게 비녀를 꽂아주었죠. 비녀를 머리에 꽂아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이 살아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손녀 머리를 빗어줬을 텐데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던 유정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근데 왜 갑자기 오늘 엄마 비녀를? 유정이가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될 테니까. 유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울 속 손녀의 모습이 딸과 너무 닮아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가자. 떡 상자를 들고 나서면서 저는 하늘에 있는 딸 미영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유정이 잘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저와 유정이는 정성껏 만든 떡 상자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예약된 곳은 소나무집이라는 고급스러운 외관의 한정식 식당이었어요. 입구에 서 있던 유정이의 남자친구 준혁이가 저희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정아.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싹싹한 예비 손주 사위가 마음에 들어 떡 상자를 건넸습니다. 준혁아, 이거 할머니가 새벽부터 만든 떡이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 전해드리렴. 준혁이가 두 손으로 공손히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와, 할머님께서 이걸 직접 다 만드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뚜껑을 열어본 준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색도 곱고 완전 예술 작품인데요.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그 진심 어린 감탄에 제 마음도 조금은 놓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걸 보니 이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로 참 괜찮은 청년나고 여겨졌어요. 준혁이가 저희를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복도를 걷는데 유정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축축하게 땀이 밴 손에서 아이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유정이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떨려요. 저 때문에 준혁이가 곤란해지면 어떡하죠? 저는 유정이의 손을 마주 잡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 할미가 옆에 떡 버티고 있잖니. 내 손녀가 뭐가 어때서? 저는 손녀를 다독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 안 상석에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어요. 준혁이 아버지란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양복을 걸쳤고 그 부인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었더군요. 저희와는 확연히 다른 차림새였습니다. 저와 유정이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앉은 채로 목 까딱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오만한 태도에 상견례가 시작되기 전부터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준혁이 아빠는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준혁이 엄마가 대놓고 저희를 훑어봤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준혁이가 떡 상자를 부모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님께서 새벽부터 직접 만드신 떡이래요. 그러나 준혁이 엄마는 떡 상자를 흘끗 쳐다볼 뿐 관심 없다는 듯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성의 없는 대답과 함께 고개를 돌려버리는데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준혁이 아빠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요즘 세상에도 직접 떡을 만드는 분이 있네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평생 떡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준혁이 아빠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준혁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유정양의 가정 환경을 미리 좀 알아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유정이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죠. 떡을 만들어 파시는 할머니와 부모 없이 자란 손녀라.
준혁이 아빠가 내뱉는 말은 얼음 송곳처럼 차가웠습니다. 유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때 준혁이 엄마가 코웃음을 치며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네요. 결국 준혁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준혁이가 벌떡 일어서며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최준혁, 현실을 똑바로 봐라. 우리 최 씨 가문에 체면이 있지. 체면이요?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 아닙니까? 준혁이 엄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인품만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란다. 근본도 없는 집안과 어찌. 준혁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본이라니요. 지금 유정이랑 할머니를 앞에 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혁이 엄마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짝은 따로 알아보고 있다. 의사 집안 딸도 있고 판사 집안 딸도 있어. 저는 치가 떨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히 내 손녀를 저울질하고 있었다니요. 준혁이가 애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 유정이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유정이 한 사람뿐이라고요. 준혁이 아빠는 버럭 화를 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끄럽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야. 아버지,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세요? 답답해하는 준혁을 보며 준혁이 엄마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유정 양도 잘 생각해요. 우리 준혁이 앞길 막지 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는 유정이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상을 뒤엎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그 바닥까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준혁이 엄마가 유정이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킬킬거리며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런데 저 머리에 꽂은 건 대체 뭐예요?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유정이가 화들짝 놀라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네. 아, 비녀 말씀이세요? 아이고, 유정씨. 세상에.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촌스러운 걸 머리에 꽂아요? 준혁이 엄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 장신구를 차고 오다니. 그때 준혁이가 얼굴을 붉히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하지만 그의 엄마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왜 안 돼? 난 사실을 말한 건데. 시장에서 파는 몇천 원짜리 싸구려 가짜같이 생겼는데 뭘. 그 말에 유정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은으로 만든 건지도 모르겠네. 안 그래요, 여보? 준혁이 아빠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네. 준혁이 네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잖은 척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에겐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다. 저런 취향을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지.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준혁이 아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준혁이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촌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집안 어른들 앞에 나설 수 있겠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미영이의 유품을 이렇게 모독하다니요. 그 소중한 것을 이렇게 짓밟다니요. 유정이가 끝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남겨주신 비녀예요. 그 말에 준혁이 엄마가 더 크게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이라고요? 그럼 더더욱 안 될 말이지. 준혁이가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어디서 소리를 질러?
죽은 사람 물건을 이런 좋은 자리에 들고 오다니. 재수없게. 준혁이 엄마는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격에도 안 맞고 운도 없어 보이고 아주 최악이네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아빠는 거만한 표정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전통과 품격을 중시합니다. 며느리도 그에 걸맞은 수준이어야죠. 유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수준이라니요? 저런 장신구를 고르는 안목을 보니 교양은 기대할 것도 없겠네. 준혁이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며느리감으로는 절대로 안 되겠어요. 준혁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께 오늘 정말 실망했습니다. 준혁이 아빠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실망은 우리가 했다. 이런 애를 좋다고 데려온 너한테 말이다. 결국 유정이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품에 기댄 채 어깨를 가늘게 떨며 눈물을 삼켰죠. 제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녀의 몸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유정아. 절대로 아니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정말 준혁이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걸까요? 바보 같은 소리. 우리 유정이보다 더 좋은 아이가 세상에 어딨다고. 유정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두 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준혁이가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습니다. 준혁이 아빠가 눈을 부라리며 대꾸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유정이와 할머님을 대놓고 무시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준혁이 엄마가 기가 막힌다는 듯 표정을 구겼습니다. 무시라니? 있는 사실을 말한 게 무시가 되는 거니? 사실이요? 그게 대체 무슨 사실인데요? 준혁이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유정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두 분은 모르세요? 준혁이 아빠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착한 거 하나만 보고 결혼할 수는 없어. 그럼 뭘 보고 결혼해야 하는데요? 준혁이 엄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집안 배경, 사회적 지위, 경제력. 다 봐야지. 사랑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준혁이 아빠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더냐? 철없는 소리 집어치워. 준혁이는 부모님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유정이를 품에 안은 채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 따로 없었죠. 준혁이 아빠가 이번에는 저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유정 양도 우리 입장을 좀 이해해줘요. 그리고 얼른 마음 정리하고 다른 좋은 짝 찾아봐요. 유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겨우 물었습니다. 더 나은 짝이요? 준혁이 엄마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집안 좋고 학벌 좋은 남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알아봐요.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유정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그냥 가요. 더는 못 있겠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다급하게 유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유정아. 내 마음은 절대 안 변해. 난 너뿐이야. 준혁이 아빠가 아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시끄럽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어. 끝나다니요. 누가 마음대로 끝내요. 준혁이 엄마가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끝냈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어쩔 건데?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는 누구도 내 손녀를 무시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유정이가 다시 제 팔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빨리 가요. 이런 모욕은 이제 그만 받고 싶어요. 저는 손녀를 다독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혁이 엄마가 의아한 눈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어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더는 볼 일이 없으니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쭙지요. 저는 조용하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혹시 한미당 식품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저는 준혁이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준혁이 아빠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차가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스러운 사업가의 눈빛이 번뜩였죠. 한미당 식품이요? 당연히 알다마다요. 우리나라 유명 떡 프랜차이즈 회사 아닙니까? 그는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바로 그 한미당의 하청 계약을 따내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준혁이 아빠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 매출이 3배는 뛸 겁니다. 아주 운명이 걸린 일이죠. 정말 중요한 계약이군요.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한미당은 협력업체 선정 기준이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한미당 식품의 박순자 회장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때 준혁이 엄마가 짜증을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회사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준혁이 아빠가 아는 것을 과시하듯 말했습니다. 박순자 회장? 아주 검소하고 서민적인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죠. 그는 존경스럽다는 표정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이라도 말하듯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버릇이 있다고 하더군요. 일부러 평범한 옷차림으로 신분을 숨기고 다니신다고요.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준혁이 엄마가 저를 비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설마 하니 할머니가 그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라도 되시는 건 아니죠?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박순자입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준혁이 아빠와 엄마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한미당 식품 박순자 회장이 바로 저라고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방이 떠나가라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푸아. 아니, 할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 엄마는 배를 잡고 웃으며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시장서 떡 파는 할머니가 대한민국 굴지의 떡 프랜차이즈 회장님이라고요? 그 여자는 손으로 제 이마를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망령이라도 드셨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준혁이 아빠도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허황된 소리 그만하시죠. 가짜나서 들어줄 수가 없네. 재벌 회장님이 미쳤다고 시장에서 떡을 판다고? 강남의 수백억짜리 집에 운전기사에 비서까지 줄줄이 달고 다니는 분인데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준혁이와 유정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굳어 있었습니다. 유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하신 말씀 정말이에요? 저는 이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다. 준혁이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더 추해지기 전에 그만 돌아가세요. 준혁이 아빠는 이제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돈이라도 뜯어낼 셈이에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회장님이라면 명함이라도 있을 것 아니요. 명함은 오늘 집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어요. 저는 익숙하게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지금 바로 소나무집 한정식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간결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5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제 사람이 곧 올 겁니다. 준혁이 엄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배우라도 섭외한 거 아니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저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침착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준혁이 부모는 여전히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죠. 준혁이 엄마가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오기라도 한대요?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라도 데려오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옅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유치한 장난은 제 취향이 아닙니다. 준혁이와 유정이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유정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다시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회장님이세요? 저는 그저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곧 모든 걸 알게 될 게다. 그렇게 5분쯤 지났을까요? 방문 밖에서 정중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문이 열리고 소나무집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보였죠. 지배인은 저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평상복 차림으로 오셔서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배인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뒤따라 들어온 김 실장 역시 제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 순간 준혁이 아빠와 엄마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 수고했어요. 혹시 저분이 최 부장님 맞으신가? 김 실장이 준혁이 아빠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입찰에 참여하고 계신 준혁이 아빠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실장은 정중하지만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입찰 건이 최 부장님 회사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준혁이 아빠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배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배인님, 이 식당이 어떤 곳인지 두 분께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배인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저희 소나무집은 한미당 식품에서 직접 운영하는 계열사입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워낙 검소하셔서 신분을 숨기고 자주 이용하시는 곳이지요. 준혁이와 유정이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인 얼굴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눈만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김 실장이 다시 준혁이 아빠를 향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 부장님,
혹시 상견례 예약하신 게 저희 회장님과의 약속이셨습니까? 아, 그게. 준혁이 아빠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준혁이 엄마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상견례는 했지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김 실장의 집요한 물음에 준혁이 아빠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김 실장은 마치 다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집안 배경 같은 것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저희 회장님께서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신데 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두 사람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김 실장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지배인님, 이 방에는 혹시 녹음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실장님. 중요한 분들이 오시는 곳이라 모든 대화는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지배인의 대답에 준혁이 부모의 얼굴은 이제 잿빛이 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방금 전 두 분께서 나누신 대화 내용도 좀 들어볼 수 있겠군요. 아,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들어도 돼요. 준혁이 엄마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김 실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혹시 저희 회장님께 무슨 결례라도 저지르셨습니까? 김 실장이 준혁이 아빠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찰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 부장님, 저희 한미당 식품의 입찰 평가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김 실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가격과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혁이 아빠가 긴장한 채 김 실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배어 있었어요.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건 협력업체의 인품과 도덕성입니다. 김 실장이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인품이요? 준혁이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판단해요. 김 실장의 말에 준혁이 엄마가 움찔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거죠. 그런 것까지 평가 기준에 들어가나요? 준혁이 아빠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회사 직원들을 어떻게 대할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김 실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협력업체나 직원들을 잘 대할 리가 없으니까요. 준혁이 아빠는 김 실장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장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김 실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요? 준혁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즐기시면서 서민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세요. 시장에서 떡을 파시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김 실장이 저를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람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때로는 신분을 숨기고 다니시거든요. 김 실장의 말에 준혁이 부모님이 더욱 공포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오늘도? 준혁이 아빠가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그런 목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상복을 입고 일반 시민처럼 행동하시면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시는 거죠. 준혁이 아빠가 완전히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한 말들을 준혁이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들으셨겠네요.
김 실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특히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김 실장의 말에 준혁이 부모님이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외모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매우 혐오하시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준혁이 아빠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이라니요? 무슨 잘못 말씀이세요? 김 실장이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아까 회장님께 무례하게 굴었어요. 준혁이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신 줄 몰랐어요. 지배인님, 아까 녹음된 내용을 들어볼까요? 안 됩니다. 제발. 준혁이 엄마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세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김 실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혁이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과 유정양을 무시했어요. 무시하셨다고요? 김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무시하셨는데요? 그게 그냥 준혁이 아빠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집안 배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준혁이 엄마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떡 파는 할머니와 부모 없는 손녀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김 실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준혁이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김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네요. 준혁이 아빠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박순자가 단순한 떡 파는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저희가 정말 모르고 한 일이에요. 준혁이 엄마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죠. 김 실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기본 예의는 상대방이 누구든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준혁이 부모님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드디어 이들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지켜볼 것이 있었거든요. 준혁이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부모님 정말 실망입니다.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우리도 몰랐잖니? 준혁이 엄마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준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모님이 평소 인품과 교양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뭘 했어요? 준혁이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겉모습과 재산만 따졌잖아요. 준혁아, 진정해라. 준혁이 아빠가 아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준혁이가 격분했습니다. 유정이와 할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독했으면서 준혁이가 유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유정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정아, 정말 미안해. 준혁이가 유정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제대로 못 막았어. 준혁아, 괜찮아. 유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어머니 유품까지 모독당했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해? 준혁이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소 그런 분들인 줄 정말 몰랐어. 준혁이가 부모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실망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부모님이 진짜 교양 있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준혁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준혁아, 우리도 실수했지만 준혁이 엄마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실수라고요? 이게 실수예요? 준혁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실수라고요? 준혁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품을 싸구려라고 비웃은 것도 실수예요? 그건 정말 미안하다. 준혁이 아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준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요. 준혁이가 자신의 무력함을 자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걸 그냥 지켜만 봤어요. 김 실장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진심 어린 반성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준혁아, 네가 그렇게 나올 일이 아니야. 준혁이 엄마가 화를 내려 했습니다.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었단 말이야. 처음 겪는 일이라고요? 준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건 처음 겪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혁이가 부모님의 변명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교양을 논해요? 준혁이 아빠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어디 있니? 그럼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준혁이가 반박했습니다. 할머니와 유정이가 부모님께 뭘 잘못했어요? 준혁이의 질문에 부모님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한테 막말을 하셨잖아요.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이제야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알겠어요. 준혁이가 유정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유정이를 바라봤어요. 유정아, 내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준혁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지켜줄게. 유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준혁아, 고마워. 유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해. 알아. 충분히 이해해. 준혁이가 유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을 가져도 돼. 나는 기다릴게. 저는 준혁이의 진실한 모습을 보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만큼은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정말 좋은 아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모와는 다르게 자랐네. 김 실장도 준혁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과와 반성이었어요. 김 실장이 유정이가 착용한 비녀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혹시 저 비녀가? 김 실장이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비녀인데요? 준혁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유정이를 바라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비녀는 한미당 식품이 첫 대박 상품을 출시했을 때 기념으로 제작된 특별한 작품입니다. 김 실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습니다. 당시 박순자 회장님의 딸인 미영 씨가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셨던 의미 깊은 유품이에요. 어머니가 디자인에 참여하셨다고요? 유정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영 씨는 미술 전공이셨거든요. 김 실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첫 사업을 시작하실 때 따님이 회사 로고와 제품 디자인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딸 미영이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도와줬는지 생각나네요. 그 비녀는 전국에 단 50개만 제작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미당 가족들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증정되었어요. 단 50개요? 준혁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우 희귀하고 의미 있는 작품이죠.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과 함께 만든 첫 작품의 성공을 기념해서 미영이에게 선물했던 비녀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비녀가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유정이가 자신이 착용한 비녀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어요. 그럼 이 비녀가 정말 특별한 거구나. 유정이가 숙연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엄마는 자신이 그 귀중한 유품을 싸구려라고 모독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그런 소중한 물건을. 준혁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재 그 비녀의 골동품 가치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 실장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수천만 원이요? 준혁이 아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한미당 식품의 역사와 함께하는 유일한 기념품이거든요. 김 실장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미술관에서도 탐내는 작품이에요. 유정이가 자신이 착용한 비녀의 진짜 의미를 알고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니요. 할머니, 이렇게 귀한 걸 제가 차고 있어도 되나요? 유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유정이 네 엄마 것이었으니까 네 거야. 저는 손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살아있었다면 너에게 물려줬을 거야. 준혁이 부모님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가치도 모르고 역사적 의미도 모른 채 함부로 비웃었던 거죠.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준혁이 아빠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귀중한 유품인 줄. 귀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 실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김 실장의 지적에 준혁이 부모님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모독하는 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저는 준혁이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는 것 같았어요. 유정아, 이 비녀는 내 어머니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저는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꿈이 모두 담겨 있는 거란다. 유정이가 비녀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더욱 가깝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유정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실장이 준혁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떨리는 다리로 제 앞에 다가왔어요. 회장님, 준혁이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어요. 준혁이 엄마도 남편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혁이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무지하고 오만한 저희 때문에 회장님과 유정양에게 큰 상처를 드렸어요. 준혁이 엄마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준혁이 아빠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재산으로만 판단한 저희가 잘못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미안해요. 준혁이 엄마가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김 실장이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며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사업적 이해관계를 떠나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어요. 준혁이 아빠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돌아가신 따님의 유품까지 모독한 것을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준혁이 엄마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깊이 뉘우치고 있어요. 유정이가 이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유정이가 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들어볼 것이 있었거든요. 회장님, 저희가 받을 처벌은 감수하겠습니다. 준혁이 아빠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일로 인해 어떤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준혁이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교양이니 품격이니 하면서 정작 기본 예의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준혁이 아빠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준혁이의 미래만은 망치지 말아주세요. 준혁이 아빠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준혁이는 저희와 다른 아이예요. 네, 맞아요. 준혁이 엄마가 동조했습니다. 준혁이는 정말 착하고 올바른 아이예요. 오늘도 저희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준혁이 아빠가 아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희 잘못 때문에 아이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준혁이가 부모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겠어요. 준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지른 일의 책임은 부모님이 지셔야 해요. 김 실장이 여전히 상황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와 행동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준혁이 아빠가 더욱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준혁이만은 봐주세요. 준혁이 엄마가 손을 모으며 빌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들으며 유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손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했어요. 유정아, 저는 손녀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유정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니?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너에게 맡길게. 저는 손녀에게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유정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정이는 준혁이, 부모님과 준혁이, 그리고 저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뜻대로 하세요. 유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직접 결정해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상처받은 건 너니까.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머리에서 어머니의 비녀를 빼냈습니다. 두 손으로 정중하게 비녀를 들고 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 비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품이에요. 유정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비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유정이의 목소리에는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과 꿈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준혁이 부모님이 고개를 들고 유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유정이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준혁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유정이가 준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결혼을 진행하고 싶지 않아요. 유정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로의 가족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유정이가 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준혁이가 유정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정아, 네 말이 맞아.
준혁이가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준혁이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겠어요. 그리고 저도 더 성장할 시간이 필요해요. 유정이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일궈낸 것들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싶어요. 저는 손녀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손녀였어요. 잘 생각했구나, 유정아. 저는 손녀를 칭찬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야. 준혁이 부모님이 유정이의 관대함에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유정양. 준혁이 아빠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변화하겠어요. 준혁이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약속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뻔했던 유정양의 마음을 잊지 않겠어요. 김 실장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정이의 현명한 판단에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김 실장이 유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네요. 유정이가 다시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에 다시 꽂으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정말 축복받는 자리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착용하겠어요. 유정이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어요. 준혁이가 유정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유정아, 고마워. 준혁이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현명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둘 다 더 성장해서 다시 만나자. 유정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할 줄 몰랐어요. 자,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저와 유정이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유정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고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유정아, 집에 가자. 네, 할머니. 유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소나무집을 나서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진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모두가 배운 하루였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유정이와 준혁이의 진짜 상견례 날이에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다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전혀 달랐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정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정이는 많이 성장했어요. 한미당 식품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회사 일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의 뒤를 이어 디자인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 유정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저는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유정이가 제 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삶의 지혜를 배웠어요. 문득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유정이가 달려나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준혁이가 왔어요. 준혁이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혁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준혁이 부모님도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에게 꾸준히 안부를 묻고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준혁이 아빠는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더 잘 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미당 식품과의 계약도 성공적으로 성사되어
지금은 좋은 협력업체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오늘 어떤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준혁이에게 물었습니다. 직접 집에서 만든 음식들이에요. 준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리책 보면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상상되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유정이를 위한 선물도 직접 준비하셨어요. 선물이요? 유정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선물인지는 가서 보세요. 준혁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준혁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준혁이네 집에 도착하자 준혁이 부모님이 현관에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두 분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준혁이 아빠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기다렸어요. 준혁이 엄마가 유정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뻐졌네요. 집안은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차가운 상견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식탁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직접 만든 것들이라고 했어요. 유정아, 이것 봐. 준혁이 아빠가 선물 상자를 유정이에게 건넸습니다. 유정이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주문 제작한 거예요. 준혁이 엄마가 설명했습니다. 유정이 어머니께서 디자인하신 비녀와 같은 모티브로 만든 목걸이예요. 유정이가 감동하며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비녀와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유정이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준혁이 아빠가 말했습니다. 유정이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식사 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준혁이 엄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셔서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저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거죠. 준혁이와 유정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두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유정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축복받는 자리에서 어머니 비녀를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때가 되면 할머니가 직접 꽂아줄게. 저는 손녀를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정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1년 전 그 일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손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법이죠. 우리 유정이가 정말 현명해졌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그날 밤 저는 딸 미영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미영아, 우리 유정이가 정말 잘 자랐어. 사진 속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남긴 비녀가 유정이에게 큰 힘이 되었단다. 이제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손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외할머니의 지혜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만난 유정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손녀가 받은 모욕과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준혁이 부모님도 변하셨고, 우리 유정이는 더욱 현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두 젊은이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딸 미영이가 남긴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사랑과 지혜를 전해주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 비녀를 통해 우리 가족의 진짜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유정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슬기롭게 이겨낼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